생활 속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 주변에 사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한다면 꼭 필요한 정보. 생활 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 지원 작업부터 절차, 선정 노하우까지 생활 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의 모든 것.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창업 자금이 없다. 아직 사업화되지는 않았지만 진행만 됐다 하면 대박이 터질 것 같다. 이런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방송 꼭 주목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 혁신형 창업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여러분께 큰 도움을 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김영갑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영갑입니다. 서정원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반짝반짝 튀는 아이디어만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어떤 걸 준비하고 있나요? 네, 소상공인 지원 전문 기관이 이제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인데요. 그 중에 IT 관련된 사업들을 주로 지원하는 곳이 창업진흥원이라는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형이나 생계형 업종들을 주로 지원하는 곳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데, 여기서는 프랜차이즈형이거나 아니면 일반 창업형의 각종 자금 지원, 그다음에 교육 지원, 컨설팅 지원 이런 것들을 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눌 생활혁신형 창업, 이게 사실 딱히 어떤 느낌인지 와닿지가 않거든요. 예, 그동안 창업 지원이 주로 생계형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생활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창업 업종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는데 아주 전문적인 기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 생활 주변의 자기 아이디어나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창업을 하는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면서 특히 요새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여성들,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그리고 특히 특징적인 것은 지금까지 그 융자 자금들이 대부분 상환 부담이 있는 자금들이었는데 이 자금 같은 경우는 성공이라고 판경이 만약 되면은 상환을 하지만 열심히 했는데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상황을 판단을 해서 상환 의무가 면제되는 그런 자금을 처음 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헐.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진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헐.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누구나 쉽게 했었지만 그곳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만 쏙쏙 모으면 예, 요게 니치 마켓이, 즉 틈새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창업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분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원이 특별히 카테고리를 한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이제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카페에서도 뭔가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융복한 아이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공방 형태로 뭔가를 만들면서 커피도 같이 즐길 수 있다든지, 그러면은 자기가 그동안 활동하면서 쌓은 전문성도 활용을 하면서 휴게 공간도 제공하는 이런 복합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뭐 동물병원이나 이런 식의 아이템들은 많았습니다만 틈새 아이템으로 반려동물 미용이라든지 또 반려동물 산책을 도와주는 도우미 파견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동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생활형 아이디어에다 복합시켜서 새롭게 조금 더 만들어보는 이런 계통의 업종들을 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내용이 있는지 여기에.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일단 지원 금액이 2천만 원 밑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상환 기간은 3년 동안은 이자만 냅니다. 그리고 이자도 연 2.5%로 고정금리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3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3년 이후에 총 그 지원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나머지 2년 동안은 원금을 상환하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서 그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나오면 정해진 대로 갚으면 되고요.
만약 외부 여건들이 좋지 않아서 열심히 했는데도 매출이 안 오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시에 평가를 받아서 네. 이 상환 의무가 면제되는 이런 자금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특히나 여기에는 그 사업 아이템이 선정되고 나서 네. 총 2번 정도의 전문 멘토링을 받아서 자기 사업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지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영각 교수님 같은 분이 가가지고 멘토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좋은 사업인데 나는 실패했는데요 하고 돈 안 갚을래요 혹시 이러면 어쩌나.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가늠합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가장 이제 민감한 문제고요. 네, 네. 아마 정책 당국에서도 가장 머리를 싸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객관적인 이제 경영 지표로밖에 사실은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3년 뒤에 본인이 어느 정도 사업 결과물들을 이제 제출을 해야 될 거고요. 네. 그 제출물들을 평가했을 때 사업 소득이 임금 근로자 중간 소득 정도 이상이라든지 또 평균 매출액이 그 해당 업종에 조사된 평균 매출액 이상이라든지 이러면은 이제 성공으로 분류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실패의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본인이 노력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게 중간에 이게 잘 안 되니까 나 정말 하기 싫어. 이래가지고 고의로 게을러서 실패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누가 봐도 열심히 하지 않았구나. 혹은 중간에 다른 곳에 취업을 한다든지 뭐 공부를 하러 다시 그 학교에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가려내서 성실히 했는데도 실패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려내는 기준이 3년 뒤에는 객관적으로 아마 제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마지막에 자기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네. 자료를 고의로 누락시킨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매출은 나오는데 네. 이렇게 신고할 때만 매출이 안 나온 것처럼 하는 이런 그 자료 기장을 좀 조작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아마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배워나가고 네, 그렇죠. 겪어나가야 되는 그렇죠. 과정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걸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런 사업은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저 공짜로 지원해 준다. 내가 저거 네. 했다가 잘못돼도 뭐 크게 문제 손해볼 없다. 거 없다. 네, 이런 인식이 사실은 저는 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이미 마음을 먹을 때 저거 내가 빌렸는데 안 갚아도 돼. 이러면 좀 느슨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공짜다, 뭐 이거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인식으로 시작하시는 건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모든 것들은 조건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너무 좋은 정책이 나왔어. 오케이, 나 이거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원 대상이 아니래. 이런 경우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이 지원 대상인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걸 좀 준비하면 더 잘 좀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명시적인 객관적인 조건은 사실은 이 생활혁신형에 포함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예비 창업자이거나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 낸 지 1년 미만인 네. 이 두 가지 대상은 사실 다 포함이 되는데 네. 예비 창업자인 경우에는 사실은 사업 사실 증명원이라는 서류를 통해서 네. 현재 이 사람이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증명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서류를 진구한 다음에 파악을 하게 되고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계시신 분들은 그 복사본을 제출하시면 파악이 되니까 그 두 가지 기준 말고는 사실은 현재는 객관적인 기준면의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거나 막 시작한 분들인데 이 부분이 내가 조금만 보완이 되면은 내가 정말로 이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갈 텐데 라는 분들한테 정말 아낌없이 지원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외 대상은 있겠죠? 예, 뭐 당연히 있죠. 이제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 정책 자금에서 제외되는 업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유흥업 안 됩니다. 예. 여관업 안 되고요. 당연히 또 도박과 관련된 되죠. 사업도 안 되죠. 그다음에 불건전 오락과 관련된 사업도 되죠. 안 됩니다. 예, 그거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류 도매업도 제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업을 하시다가 뭐 아니면 이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못 갚으신 분 또는 세금을 못 내셔서 체납되어 있는 분들 또는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이미 창업해서 1년이 넘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 기간이 언제인지? 그 생활혁신형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올 11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받고 그 이후에 사업계획서 평가를 받은 다음에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서둘러야 되겠는데? 그럼 온라인 뭐라고 검색해야 돼요?
온라인 사이트가 idea.sbiz.or.kr이라는 아마 저기 자막으로 제시가 되실 텐데 sbz.or.kr 이 자막 보이시죠? 여기 지금 당장 신청하셔야 돼요. 11월까지밖에 안 한대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것을 좀 할 때 그래도 서류를 좀 하는 방법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지. 또 보기 좋은 또 이 서류가 뽑기도 좋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가 사업계획서라는 걸 이제 네.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 이제 양식이 뭐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양식이 만들어져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특히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이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그대로 이제 사업계획을 쓰시면 아마 뽑히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디어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잘 조화롭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라는 건 어쨌든 체계적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고 어떤 수익성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시장에서 과연 시장성이 있는지 등등. 즉, 이 지원해주는 입장에선 이게 수요가 있어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되고 또 내 개인적으로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돈도 어느 정도는 벌 수 있다. 뭐 이런 게 사업계획서에 당연히 담겨야 되겠죠.